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인천 사는 31살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작게 사업을 했고 크게 안 좋은 일이 생겨 1년 정도 사업을 쉬게 됐다. 힘든 시간을 보낸 와중에 비트코인을 알게 돼서 쉬는 기간 동안 취미로 거래나 해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래소만 검색해도 국내든 국외든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각종 먹튀다, 사기다, 해킹이다, 누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우려되는 마음에 사연 올립니다.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이 법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사연 주셨네요. 이분은 어쨌든 코인을 투자하려고 하다가 거래소를 어디서 하지? 나 검색을 해봤는데 거래소가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네. 진짜 전 세계적으로 하면 진짜 몇백 개, 뭐 한 1000개 가까이 된다 이런 통계도 있고 관리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마운트 곡스 네. 거기에서도 크게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2015년도인가 해가지고 마운트 곡스가 그게 세계 거래량이 한 70~80%를 거래가 되던 그런 엄청나게 당시엔 굉장히 큰 거래소였어요. 일본에서 운영되던. 근데 그게 해킹을 당하면서 그 2018년과 같은 하락장을 야기시킨. 네, 엄청나게 사실 코인 사러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 그 코인이 이렇게 압류됐다 그러나 뭐 그랬는데 이게 물량이 풀면 가격 떨어지고 물량 푼다 그러면 가격 떨어지고 이런 게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네. 거래소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킹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막 해킹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판결문을 통해서 법원이 어떤 식으로 거래소를 규정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는 고객들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받아서 주문을 접수하고 청산하고 출금하고 이런 매개체로서 이제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걸 거래소의 명칭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미국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어떤 실제로 그런 코인을 팔거나 사고 하는 딜러의 역할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하기도 하고 국내와는 성격이 다르죠.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거래소는 딱 돈을 받아서 코인을 사고 보관하고 있다가 팔고 거래만 해줄 수 있는 게 거래소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 이제 증권에서도 돈 받고 사고 팔고 사실 그게 다 아니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더 있나요? 국내에서 코인 관련 거래소가 어떤 딜러의 역할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 거래소의 역할을 중개 또 처분 이런 시장의 역할로 제한시켜 놨다고 볼 수가 있죠. 본인이 직접 주문을 넣으면 그거를 이제 요 거래소 내에서 처리가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 딜러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사고 뭐 이런 걸 말씀입니다. 플레이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코인을 직접 거래소가 팔러서 뭐 이득을 얻는다거나 이런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부 거래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형사법적인 처벌을 내리고 있고요. 코인 관련 법이나 어떤 운영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부 부분에서 내놓은 안은 있고 제가 알기로 코인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규제, 자율 규제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규제하는 부분이 딱 떨어지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적으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인 자체는 해킹이 원래는 불가능해야지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코인들의 한정에서는 해킹이 불가능한 게 맞고 여러분들 아시는 해킹은 사실 거래소 해킹이에요. 거래소. 그 코인 해킹 당하기보다는 거래소 해킹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횡령으로 이슈가 된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사건 사고 터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거래소를 만약에 제가 낸다고 한다면 퍼즐 거래소를 제가 낸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가가 나는지 까다롭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거래소 사기나 이런 거 자체는 사실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과정만 거치면 거래소를 제가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코인의 거래소를 인가나 뭐 허가제로 했을 경우에 더 붐을 일으켜서 정부에서 허용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떤 그런 코인의 붐이 일어나는 거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는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겁니다. 구체적인 그 코인 거래소 관련된 절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통신 판매업에 그 뭐 쇼핑몰 만들거나 이럴 때 하는 게 뭐 그거를 일단 기본적인 걸 하고 뭐 정부 안이나 그런 규제에 따라서 하긴 하되 법적으로는 딱 인가나 허가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사견인데 그 제가 이제 막 거래소 막 해킹 문제 터지고 이러는 게 사실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되면은 국가가 허가해준 거래소, 국가가 허가해줬다 뭐 이런 뉘앙스가 저도 들 것 같아요. 딱, 제 느낌에도. 그리고 왠지 국가가 허가해준 거래소면 이 거래소는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담감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해킹 사건 이런 거 나오면은 제가 막 짜증내는 이유가 뭐냐면 야 해킹 사건 나오면 그냥 그거에서 망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요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게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게 한번 터지면 사람들이 안 하려 그래. 불안해서 내 돈 맡기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아니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해킹 당하면 야 니들이 무조건 다 보장해. 그러면 저는 해킹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너네 자본금 한 100억쯤 있어야 되고 해킹 나면 무조건 니네 전부 다 보장해. 그리고 벌금 얼마씩 때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해킹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딱 그냥 그 정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고 요런 건데 근데 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부담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렇게 딱 법률적으로 제동하는 게 좀 부담. 근데 뭐 법이 없다 뿐이지 규제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라든지 설명 의무 이행이라든지 2017년인가요? 붐이 막 일어나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다만 인가나 허가 절차 관련 법을 만들자는 법률안이 올라왔지만 거기까지는 좀 이유는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들로 추정이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거래소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와우. 근데 사실 왜냐면 국내에 그 유명한 거래소들 유명하다고 하면 또 이상한데 코빗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우리나라에라고 알려져 있는 코빗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생이 만든 거래소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관리가 되려는 시도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도가 그 정도는 있으나 사실 이제 제재나 이런 거는 사실 미비한 수준인 거고 거래소를 등록하는데 사실 별다른 큰 절차는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거래소가 많은 거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거래소에서 이제 먹고 나른 사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도 괜찮나? 좀 애매한데 어떻게 끝내는 게 딱 좋을까요? 자, 끝.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떻게?